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박민영 앵커도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죠? 그럼요, 매일 보죠. 저도 참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이게 참 어떤 영상들은 제가 재미로 정말 흥미롭게 보긴 했는데 보고 나서 하나도 남는 게 없는 영상이 있는가 하면 뭔가 보고 나서 여운도 있고 뭔가 느끼는 게 많은 영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재미를 떠나서 흥미를 네. 떠나서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은 좀 따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혹은 다른 SNS에서 영상 보시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경제 채널에서 저희 방송 보시다가 끝자락에 채널 돌리실 때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가 오늘 여기에 시간 투자한 거 정말 잘했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 하게 되네요. 저도 같은 바람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 오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먼저 투자뉴스 7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또 바이든 행정부의 자본이득세 인상안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특근법 시행에 따라서 9월까지 등록을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50조 원 규모의 경기 평택 3공장 투자를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 언론 매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총 투자 규모는 40조 원에서 50조 원 선이 될 것이라면서 이 완공 후에 시스템 반도체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나 반도체 이슈나 또 코인 이슈까지 벌써 투자 뉴스에 중요한 게 많이 담겼네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관련주들 점검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 종목들이 좀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저희가 AES를 해드릴 테니까 전략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투자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기저 효과와 함께 수익성이 높은 고급차와 SUV 판매가 늘면서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1.8%, 기아는 142.2% 증가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의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서는 5월에도 비슷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 예상되어 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NF가 SK이노베이션과 1조 2천억 원대 대규모 양극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NF는 지난해 말 LG 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을 통해 폭스바겐의 북미 지역 전기차 모델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 어닝 서프라이즈도 놀랍긴 했지만 네. 그 LNF 수주 소식도 규모로 봤을 때 놀라웠었거든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염승환 부장과도 이 부분 한번 짚어볼 거거든요.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우리가 주요 이슈들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세계 기후정상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은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첫 번째 날을 맞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주요국들의 어떤 목표 상향 조정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기존 목표치보다 목표치를 더 상향 조정했는데 한 2배 이상 높여 잡았습니다. 2025년까지 2005년 대비했을 때 50%에서 52% 감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고 우리나라도 앞에서 투자 뉴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유엔에 보고를 했었던 감축 목표보다 앞으로 더 추가 상향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EU 모두 아주 적극적인 감축 목표 상향 조정치를 내놨고요. 다음 장을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주요국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감축 목표 의지를 내보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책상 앞에 모형으로 풍력 발전기 모형도 이렇게 해놨고 배터리 3사의 그 배터리 모형도 또 DP를 해놨더라고요. 나름대로 홍보를 한 거고 그러니까 2차 전지부터 신재생 에너지까지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던 어제 그 기상 기후 정상회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고 그러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간 거고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도 이게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OCI 같은 경우 급등했었고 영롱 앵커랑 전략시간의 박재영 차장님 또 유창희 대표님 또 매매 전략의 이 다냐 선생 단칼 전략 시간에도 OCI 지난주 이번 주 저희 시간에 계속 거론을 했는데 맞아요. 잘 가져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장에서도 급등을 했었고 저희가 뭐 여기에 따라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철강주까지도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다행히 주가도 잘 가서 저희들도 좀 마음이 가볍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도 보시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업데이트된 전략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자기 자랑은 그만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앞서 살짝 공개가 됐었죠. 네. 현대차 얘기입니다. 실적 시즌이잖아요. 대형주들의 실적 소식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5년 만에 최고 분기 성과를 냈고요. 기아도 5번째로 좋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환율 하락이라던가 조금 불리한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낸 건요. 일단 고급차 라인부터 해서 SUV까지 이 고마진 차량들의 판매가 좋았다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기저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지난해 또 1분기에는 좀 좋지 않았었으니까 그 효과도 함께 반영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동차 업체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보릿고개라고 표현을 기아에서 직접 했더라고요. 5월 반도체 재고가 소진이 돼서 아마 가장 어려운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야기했고요. 현대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조정 가능성 4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5월에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2분기까지 과연 이런 호실적이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안고 있었는데요. 되려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길게 보면 괜찮아라는 시각입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고 상반기에 뭐 반도체로 인해서 판매가 감소한다고 한들 결국 이것은 사라지는 수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반기 신차 수요로 이연될 수 있다라는 기대 언급을 해줬는데요. 한번 봐야겠죠. 하나 더 보죠. 앞서 김영원 앵커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 배터리 기술 독립에 대한 의지를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고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밀도 올리는 기술 그리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죠.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까지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이로 전기차 라인 다양화하게 하고 판매 대수도 늘려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오늘 또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이 반응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내재화라는 단어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그리고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모멘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전략도 짜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 세 번째는 저희가 사실 미루고 사실 안 하고 했던 이슈긴 한데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근데 좀 센 발언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들만 한번 모아봤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만약에 특근법 시행 이후에까지 9월까지 등록 안 하면 거래소 다 폐쇄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가상화폐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다 때문에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해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상화폐 거래소 뭐 미국 증시 상장이랄지 아니면 가상화폐 가치 자체가 워낙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관심 가지는 건 당연하고 저희들도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합친 거래대금보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대금이 더 높으니까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을 테고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 들썩들썩 변동성도 커졌는데 과연 이 발언 이후에 우리들은 혹시 이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 보유자들은 어떤 전략을 지금 짜야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뤄볼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속도 내서 달려가 보도록 하죠. 이어지는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이슈들에 대해서 종목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기후정상회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날에 내용들이 나왔고 뭐 예상을 했던 대로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주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까지 좀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포인트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뭐 어저께 이제 각 국가가 화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도 대비해서 2030년도까지 한 50% 이상 절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하겠다, 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석탄 발전 관련해 가지고 정부 금융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형 발전사들 그 발전 비율, 신재생 네. 발전 비율을 한 25%까지 늘리는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번에 이제 기후 협약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나온 것은 뭐 엄밀히 따지면 큰 어떤 뭐 변화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관심되는 업 섹터도 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조금 이제 등한 시대였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탄소 거래 네. 배출 뭐 이런 거 관련된 기업들 혹은 이제 친환경 절감 기업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여러 업체들이 좀 있죠. 뭐 후성이 됐든 뭐 여러 업체들이 좀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KC 코트레일이든 이런 이제 탄소 절감 장치를 좀 개발하고 설치하는 업체들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에코프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온실 배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의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또 탄소 배출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게 최근에 포착되는 게 있고, 또 계열사 중에서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신다라면, 만약에 좀 선택을 한다라면 저는 탄소 배출 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에코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입이 방정일 수 있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뉴스가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관련주들이 다 지금 거의 뭐 45도 각도로 이렇게 네. 올라왔거든요. 뉴스가 나와서 혹시 조정받지는 않을까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히 따지면 어저께 OCA 같은 경우도 10%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 뭐 저희가 이미 화요일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먼저 올라왔는데 이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기업은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 이 이슈로 만약 선택을 픽을 한다라면 조금 못 올라온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 의해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질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하면 딱 떠올리는 그 대표 종목들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혹시나 오늘장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덜 오른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관련 부분들도 여러분들 전략에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현대차 그리고 기아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저효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방을 해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궁금한 거고 네. 지금 차량용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역시 관련 내용이 나왔어요.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인데 좀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은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뭐 지금 발표된 거는 1조 6,500억 이상을 보여준 것이고, 뭐 전년 대비해서 91% 늘어났고 2014년 1분기 실적 이후에 최고 실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 부분들이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이냐. 네. 또 지금 차량용 반도체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최근 아산공전도 좀 휴무에 좀 들어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5월 달까지 지금 빠듯하다. 5월 달 이후에는 좀 아직은 뭐 장담할 수 없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을 못할 정도라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5월 달 뭐 얼마 안 남은 시기지만 잘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꼭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 3분기, 4분기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것이 현대차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이 주가를 하락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플카 이슈 때문에 좀 연초에 네. 팍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약간 실망성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못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배터리 내재화 가능성 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2차 배터리를 내재화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삼성 SDI든 LG화학이든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하고의 어떤 조율이 좀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예. 또 미래형 전고체형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약간 내재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나쁜 이슈는 아니다. 좋은 이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이슈를 좀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주가가 좀 못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좀 그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25만 원대까지 목표가는 여전히 열어놓고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내재화가 예전에 그 폭스바겐 내재화와 좀 결이 네. 다르다고 저도 생각하는 게 이미 정의선 회장이 배터리 3사 CEO들이나 회장들과 다 만났잖아요. 그렇죠. 사진까지 찍고 협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재화에 대해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주가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좀 고점에서 참 재미없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서 25만 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현대차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흐름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 세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아무리 꿈만 먹고 산다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를 대로 올라 있고 근데 실제로 거래 대금이 여기 몰리고 있다 보니까 네. 과열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조언 그리고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가상화폐에 관련해서는 비관론자였기 때문에 물론 뭐 꼰대 소리를 듣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좋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는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시장에서는 좀 변화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주요 자산 운용사들은 가상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좀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그에 맞춰가지고 주요 국가들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규제를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몇몇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의미가 없는 가상화폐도 좀 저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만 규제를 더 해야 된다.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좀 가고 있고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도 그런 부분들의 일환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상화폐를 하려면 제대로 등록을 해라. 정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라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등록이 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부가 이런 것을 보호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잘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가상화폐 관련해서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이 반영됐어요. 네. 특히 이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또 두나무 상장 가능성 그러면서 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또 코인의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많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선 반영됐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약간 규제라든지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면 조금 투자 심리는 좀 약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 자체가 떨어질지 오를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해서의 어떤 이제는 약간 부정적 이슈들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면
뭐 이미 어저께 뭐 창투사라든지 뭐 가상화폐 관련된 거래소 관련된 투자라든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더 열어놓고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관련주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투자 조언 들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의 스픽이 될 텐데요. 미중발 훈풍 타고 국내 건설기계주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어떤 포인트입니까? 네, 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게 뭐 인프라 투자입니다. 뭐 어저께 이태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당 대규모의 경기 부양 그렇죠. 얘기를 좀 했었던 것처럼 각 국가가 지금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럼 인프라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뭐 전통적인 방식이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도로를 깔는다든가, 뭐 건물 짓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또 수요가 높은 게 건설기계 장비 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건설기계 장비주들이 잘 올라오고 있었고 좀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에 좀 그렇게 강점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한 2,000대 이상의 굴삭기 판매를 좀 보여줬고, 또 두산인프라코도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신계약을 좀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건설기계 장비의 수요를 늘리고, 또 신흥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높은데 우리나라가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신다라면 저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약간 건설기계 장비주들이 좀 소외를 받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실적 시즌에 맞춰서 주가는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각 국가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강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끼리 싸움을 하기보다는 좀 각각의 맞춤 서비스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시장 침해도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건설기 장비주들 어저께 좀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 고른다면 좀 두산 밥캣을 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좀 피고 있는데 두산 밥캣은 미국 공장에서 그렇죠.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중소형 굴삭기 이런 건설기 장비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사실 떠올리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으로 인해서 또 현지 공장 있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하다 보니까 요즘에 두산 밥캣 네. 실제로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침 또 나왔습니다. 두산 밥캣에 대해서 최근 장주 횡보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